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자 311페이지 9장 파트 지도 감독 벌칙 있어요? 네. 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근데 가장 머리 아픈 단원이 이 단원이고 가장 암기사항 많은 것도 이 단원이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9장 파트가 하면 공부가 다 된 거거든 사실 중개사법은. 왜냐면 내용 알고 벌칙 알면 다 끝난 거야. 이게 다 내용까지 공부가 많이 되면 벌칙만 읽어도 내용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다 끝난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벌칙 한다 해서 내용이 생각나 안 나? 안 나지. 공부가 많이 되면 그 벌칙 한 줄 읽은데 내용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결국 끝난 거지.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뭐 많이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예, 어차피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뭐 3, 4월 달에 나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예, 관련 프린트. 지금 나가봤자 프린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지금 일단 책을 보고 기초인 거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1조 감독상 명령에서 감독 관청이 있습니까? 자, 감독관청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감독기관이 될 수 있고 뒷페이지 등록관청도 감독이 되고 그리고 법인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감독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감독기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이해되셨어요? 네. 끝.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감독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감독 대상자는 누구냐?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감독기관은 누가 되느냐 봐보세요. 등록관청도 감독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서북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충남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북구만 피했다 해서 다 피한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직접 감독 나올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감독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감독 피하려면 다 피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중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감독 대상자는 개공도 되지만 거래정보사업자도 될 수가 있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어떤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로 배웠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뭘 한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로 배웠냐고. 당첨. 오늘 앞에 앉아서 보세요. 자. 뭐? 이거. 여기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요? 네. 글쎄요? 어? 글쎄요? 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늦게 와서 이제 안 배워서 그래. 아주 좋아요. 그리고 대답했던 게 중요해요. 자,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뭘 거래정보사업자로 했어요? 그거 저기 통신망. 그래.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 이분도 감독 대상이 된다. 됐어요? 예. 그리고 무등록업자도 돼요. 누가 된다? 무등록업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밑줄 보세요. 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있어요? 네.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양가리범 무등록업자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칠판 보세요. 감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행정명령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조사란 말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명령은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자,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 가져와.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확인설명서 가져와. 그랬고 서명 날인했나? 빠뜨리기 없이 썼느냐? 제대로 작성했느냐?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행정명령. 이건 뭘 명해서? 자료 제출을 명해서 감독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 가져와 가면 하자 있는 계약서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사란 말은 사무소에 직접 뭐해서 출입해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무소에 출입해서 서류 조사할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감독하는 걸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란 말은 자료 제출을 명하는 거. 행정조사는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그러면 사무소 출입할 때는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내보내야 되겠죠. 이걸 증표를 해요. 증표 내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럼 증표가 뭐예요? 공무원증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라고 있어요. 이 단어 들어봤어요?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증하고 이걸 내보내야 돼. 그래야 감독이 권한이 있는지 알지.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내가 감독하러 왔다. 그러면서 밥 안 사주면 너 죽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내보내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검사. 이거 증표를 내보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감독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자료 제출을 명하는 걸 행정명령, 사무소 출입에서 하는 것을 행정조사.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행정명령 청색 1번 오른쪽 페이지 있어요? 네. 2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에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걸 행정조사. 아니 명령. 그 다음에 2번 행정조사 있어요? 네. 행정조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뭐해서? 출입. 이게 핵심이에요. 출입. 출입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네. 그때는 2번째 줄은 증표 동그라미. 증표를 지니고 내보이라고 했죠? 그리고 증표가 뒤에 3번째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있어 없어? 있어. 거기만 밑줄. 그리고 이제 3번은 놔놓고 5번 제재 있어요? 네.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3번째 줄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가요.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요. 지정 취소가 아닙니다. 과태료밖에 안 돼요. 자, 둘 다 3번째 줄. 개공이 감독 위반하면 무슨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감독은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감독하는가. 일단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것도 자주 잊어먹겠어? 안 잊어먹겠어? 잊어먹게 돼 있어. 여러분도 앞에 배운 거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 파트는 오직 할 거예요. 이 파트가 지금 머리 아픈 단어이거든. 근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나는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잊어볼까 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 제목이 뭐예요? 처분. 그러면 이 처분 파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렵고 근데 이 어렵고 가장 중요한데 암기사항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하란 것만 일단 1, 2월 달에 하란 것만 하세요. 자, 어디 강의 들어가냐면 그 뭐 청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거고 오른쪽 페이지 도표 있어요? 도표 강의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요. 도표가 가장 처분 공부하는데 기본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재는 도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횡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가장 먼저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또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이렇게 종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또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등록 그럼 처분 종류가 총 몇 가지? 5가지.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볼게요.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가 되겠어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시장무소구청장. 자,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업무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중개 파기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어떤 시도지사가 중요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겠어요? 사무소 소재직원을? 교부한 데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시험 볼 예정이에요? 전환서 보겠죠? 그러면 누가 줘요? 충남도지사가 자격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권자도 누구? 도지사. 서울에서 영업하더라도 충남도지사가 취소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직원을 시도지사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정지도 똑같아요. 이 정지도 일정 기간 중개업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오로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해준 사람이 국장이잖아요. 취소도 국장.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등록 취소는 등록한 사람이 취소당하겠죠? 그럼 누구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공.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 취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될까?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자격 취소 될까? 돼? 소공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이건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사장. 등록한 사람.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되냐고. 다 됩니다. 자, 여기 생각해봐요. 이분들은 일 안 하더라도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야. 걸리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죠.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야. 보수를 많이 받아갖고 징역 받으면 자격 취소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잖아요. 개공은 사유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정지 대상자는 오로지 누구? 소공만 돼요. 그러면 그 왜 소공만 되는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 왜 이 사람은 자격정지가 안 되겠어요? 자격정지라는 건 일정 기간 중개업 못하게 한 거예요. 업무정지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자격정지 안 돼요?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게 일정 기간 못하게 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정지가 안 돼? 아니,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 일 못하게 한 건 똑같다 그랬죠?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격정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오로지 뭐요? 소공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거래정보사업자. 아까 정보망 운영한 사람. 거래정보사업자가 잘못하면 지정 취소 당해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를 줄여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거정? 거사. 그렇지. 거사. 그럼 더 줄이면?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거래정보? 그러면 중개보조는 처분 대상이 되겠어요? 억지로 해주지 말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돼야 안 돼. 왜 등록 안 했으니까? 자격증 없으니까 두 개 안 되죠? 지정 안 받으니까 지정 취소 안 되죠? 그래서 저거. 거래정보사업자는 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중개보조는 처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적어놔야 돼요. 중개보조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있을 리가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자, 등록 취소는 기속 취소일까요? 재량 취소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 있죠? 기속이란 말은 하여야 한다. 필요적 등록 취소 들어보셨죠? 재량 취소라는 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임의적 취소 들어보셨죠? 둘 다 있고. 업무정지는 기속이겠어요? 재량이겠어요? 업무정지 걸리면, 사유 걸리면 반드시 업무정지 내릴 수 있을까? 재량이에요.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자격 취소 사유 걸리면 기속이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자기 아버님이 도지사라도 아들이 자격 취소 사유 걸렸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시켜야 돼.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재량이라 해요? 기속? 기속. 정지는 재량이야. 그럼 지정 취소는? 재량일 것 같아요? 기속일 것 같아요? 재량이에요. 기속 아니에요? 그럼 기속은 자격 취소하고 필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재량입니다. 자, 그러면 청문. 청문이 뭐예요? 청문이란 뜻. 청문이에요. 그렇죠. 청문이란 뜻이 뭘까요? 뭘 물어봐? 의견도 물어보고. 자, 청문이란 것은 지금 이 행정처분은 유리한 처분이에요? 불리한 처분이에요? 미리 변명 기회를 준다 생각하면 돼요.
의견도 제출하고 증거도 조사해서 미리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받자. 이건 청문이거든요. 그럼 5가지 다 청문 거친 게 아니라 여기서 청문 대상이 되는 처분은 취소만 되는 겁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공부하기도 편해. 취소만. 어떻게 한다? 취소만. 집에 갈 때도 취소만. 학원 올 때도 취소만. 계단 내려갈 때도 취소만. 아, 좋았어요. 그러면 정지는 청문을 안 거친 대신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 무슨 제출 기회는 줘야 돼? 의견 제출 기회야 돼. 처분하기 전에 이건 청문까지 거치고 취소를 하는 거고, 이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정지를 시키는 거.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청문까지는 나와 있어요? 아, 거기 나와 있네. 처분 효과는 뭐 이따 공부할 거고. 그러면 이제 반납. 그게 책이 없잖아요. 도표에 없잖아요. 일단 내용에서 나올 건데. 야, 칠판 보세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등록이 취소당했어요. 그럼 등록증 가지고 있잖아요. 반납해? 안 해? 합니다. 자, 어디다 반납할 것 같아요? 등록관청. 처분청이 하는 거예요.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이내? 등록관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하죠? 그럼 등록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안 해? 한당 규정이 없어요.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휴업 배웠죠, 휴업. 휴업하면 휴업 신고하죠? 그때 등록증 반납한다고 배웠어요? 안 한다고 배웠어요? 네? 아, 해야 돼? 등록증? 여기 우리 등록증 반납하냐고. 안 해요? 안 해요? 이쪽은 안 한다는데? 아, 그쪽은 해요? 하고. 여기는 하고? 안 배우, 그치, 안 배우지. 아, 좋았어요. 대답은 확실히 잘해. 자, 여기는. 안 해요? 자, 찾아드릴게요. 자,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 저기, 167페이지 정도 나오고, 160? 아니요. 1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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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등록증 첨부하라고 밑줄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그냥 그어졌어요? 진하게 그었어요? 기억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금방 잊어먹었어, 안 잊어먹었어? 자꾸 잊어먹어. 그럼 이제 내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시험 점수가 나오려면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잖아요. 휴업은 해. 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도 비교해야 돼.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하죠? 업무정지는 해야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도 머릿속에서 비교가 돼야 돼. 이것까지 비교가 돼야지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대충 고개 끄덕끄덕하고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기는 뭐가 나와. 좋았어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며. 앞으로 돌아서지 말라고. 네, 앞만 보고 가.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네, 그렇죠. 그래서 등록 취소는 반납하는데 업무정지 안 합니다. 휴업은 놔두세요. 지금 머리 아프니까. 일단 업무정지는 반납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겠어요?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며칠이네? 7일. 어디다 반납해요? 시도이사계예요. 저 시도이사. 교부한 시도이사. 교부한 시도이사. 그리고 정지는 안 하고 지정 취소도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해봐요. 지금 오늘같이 추운 날 여기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했어. 근데 취소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취소 당하니까 자격증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 그럼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이것도 등록증도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될 건데 100만 원 내려면 아깝고. 아, 재발급 받아서 관청에 가서 재발급 해주세요. 그리고 새거 딱 나오니까 반납할게요.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웃기잖아요. 네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그럼 관청에서 뭐 네 열심히 만들어주니까 반납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찢어진 거 붙여가지고 떼작떼작 붙여가지고 이었어요. 그럼 아예 태워버렸으면 증발한 걸 갖고 가야죠. 증발한 가져가 공기를 무슨 과학기술로 모아가지고 상상력도 풍부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안 들어가요. 사유서 제출. 무슨 제출? 사유서. 그럼 사유서가 찢어 먹었던 게 사유서네. 그잖아요. 찢어서 버렸으니까.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여기도 1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00만 원이야. 사유서 제출하고 하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사유서 제출하면 괜찮아요. 됐어요? 이것도 차이점이야. 이제 혼자 공부하면 이런 거 발견을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이해됐어요? 이거 차이점.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도표는 여기까지 한다고. 도표는. 이해됐어요? 네.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일단 도표는 끝났어요. 그러면 자, 그 도표 밑에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럼 실패하면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제목에서 공인중개사는 이 셋 다 말해요.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줄 밑에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다? 자격 정지. 첫째 줄만 밑에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처분 몇 가지? 두 가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TP 넘기세요.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양가로 2번 처분권자 나와 있습니까? 예, 첫째 줄 후단에 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 나와 있어요? 이거 도표에서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거 밑줄 긋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별표 쳤어요. 묶어가지고.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세 줄 있습니까? 자, 읽어갈 테니까 내가 체크하라는 데만 하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이 천안에서 충남도에서 자격증 받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르죠? 그죠? 근데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사무소 쪽이 발견하기 쉽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그리고 통보를 해주겠어요. 교부한 데다 통보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게요.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처분, 즉 자격 취소나 정지까지 하고 나서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석할 때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 해석 잘해야 돼. 이걸 바꿔서 출제를 해. 처분을 이행한 후 그러면 틀려버려요.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렇게 들어야지. 그러면 처분하기 전까지 절차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처분하기 절차 전후 절차가 청문은 아니 자격 취소는 뭐예요? 자격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겠어요? 청문입니다. 두 번째 후에 자격 취소 밑에서 청문 적어. 그러면 자격 정지는 전후 절차가 뭐예요? 의견 제출. 그래서 자격 취소 밑에 청문, 자격 정지 밑에 의견 제출. 적었어요? 이게 전까지 절차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쪽에서 청문까지 다 거치고 나서 통보해주면
교부 안 돼서는 그냥 취소만 시키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방망이만 뜯은 거예요. 그렇죠? 사무소 쪽에서 다 해주고 절차는. 그죠? 업무정지 낼 때는 의견 제출까지, 아니 자격정지 낼 때는 의견 제출까지 거쳐놓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들어가야지. 처분을 이행한 후 그러면 틀려버려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청색 2번 자격 취소 사유 양갈 1번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을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는 말이 재량이다, 기속이다. 기속. 이거예요. 아까 기속 적었죠? 이거 말한 거예요. 하여야 한다. 봐줄 수가 없다. 자격 취소는 기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씩만 할게요. 두 가지씩만 해도 20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2번 체크하세요.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면은 자격이 뭐가 돼요? 취소가 돼버립니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고, 그럼 4번 체크하세요. 4번은 체크해놓고 별표 한 3개 쳐놔봐요.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결격 사유하고 섞어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믹서에서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자, 어느 법 위반해서?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야. 됐어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이유는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왜? 징역형이? 그러면 결국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가지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선고가 됐어? 안 돼서? 그래서 자격 취소 안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칭찬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자, 집행유예란 말은 형의 선고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집행을 보류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고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거 뭐 중개사법 충족하고 징역형 충족하고 다 충족이 됐죠? 이건 집행을 보류시킨 거니까 자격 취소야.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모르더라도 이 글씨가 하얀 부필이잖아요. 밑에 거는 노란 거고 그걸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학원에서는 그걸 보고 맞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요령만 넣는다 그랬어요. 네. 돼요? 자, 이거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저 앞에서 배운 결격 사유하고 이게 혼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저걸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유는 나중에 다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암기하는 건 나중에 모아갖고 암기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후단. 다른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란 단어 있어요?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유예 있어요? 벌금형 선고 있죠? 그건 자격 취소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법에겠다 저거 집행유예는 없어요. 거기 책에. 집행유예 찾아봐야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법에겠다 저거. 이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법 위반을, 이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러면 자격 취소 된다고 적어요. 5. 자격 취소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애를 먹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유야 뭐 나중에 서서 외워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일단 두 가지 했어요. 이제 3, 4월 달에는 1, 2월 안 한 거 위주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5, 6월도 걸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처분 후 조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두 줄.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자격 취소할 때는 5일 이내 동그라미.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대 통지 동그라미. 자, 이 두 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보고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고 한번 앞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보고 한번 나왔잖아요. 협회에서 나왔잖아요. 협회 어디서 나와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총회 의결. 협회 총회 의결 했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보고 알았어요? 지체 없이. 기억나? 이것은 5일 이내 보고야. 자격 취소는 며칠 이내 보고? 5일.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둘 다 국장에게 보고하죠? 자, 다시.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자격 취소는 며칠 이내 보고? 5일. 보고 신경 써봐. 이 보고 두 글자밖에 안 되고 많지 않아요. 이걸 신경 안 쓰면 나중에 자주 흔들려요. 보고 두 가지.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자격 취소는 며칠 이내 보고? 5일. 이 두 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 했던 거 밑줄 긋게요. 아까 자격증은 두 번째 줄 며칠 내에 반납하랬어요? 7일 이내에 밑줄 것이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반납하는 거예요. 어디다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나와 있죠? 근데 단서도 있잖아요.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러면 이 규정은 등록증 반납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증 쪽에서만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유서 제출 규정은. 신경 써봐요. 자, 효과는 나눠서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청색 3번 제목 읽으세요. 자격정지는 첫째 줄 오로지 누구요? 소공 동그라미. 소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 온리 소공? 아까 왜 소공이 많이 된다는 거 이해했죠?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별표 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를 했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요, 통보요? 통보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요. 통보입니다. 보고 아니에요? 그럼 잘 봐보세요. 이것도 자주 흔들리는데 이게 마지막 중개사법에서 10번째 지체 없이 10번째 지체 없이 10개 다 배웠어요.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써봐야 돼. 자,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자, 자격 정지 사유에서 방금 그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이거 읽거는 중요하다고 해놔도 금방 잊어먹으니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쉬운 관청은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쉽겠어요? 시도지사가 발견하기 쉽겠어요? 등록관청이죠? 서북구청에서 발견하기 쉽죠? 근데 자기가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통보하라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그래서 이 규정을 뒀다고. 아니 도지사가 불법이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발견하기 쉬우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리라고. 그죠? 그러면 이 규정은 자격 취소에서 나와요? 정지에서 나와? 근데 거기다가 자격 취소로 살짝 바꿔놓으면 그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나중에 시험 봐봐. 거기다 살짝 자격 취소 바꿔놓으면 죽인다 죽여. 됐어요? 예. 정지에서 나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잊어먹으면 또 하고. 자, 뒤편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자격 정지 사유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자, 두 번째 줄 후단 자격 정지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그럼 이 지문은 기속이요, 재량이요? 재량이다 이 말이에요. 재량 나와 있죠?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할게요. 1번 체크하세요. 이중 소속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소공도 이중 소속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하다 걸리면 자격정지야.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지 말고 이중계약서 못 쓰게 돼 있죠? 소공도 마찬가지. 소공이 이걸 위반하면 자격정지야. 소공이 이중계약서 쓰거나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면 자격정지. 일단 두 가지만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나머지 사유들은 앞에서 다 할 거고. 자, 양가로 3번. 제목 뭐요? 일단 밑줄 긋고 설명 들어갈게요. 두 번째 후단 봐보세요. 자격정지 처분하는 시도의사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자격정지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요? 예? 응. 가중 강경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오른쪽 도표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도표 있어요? 그 자격정지 사유 7가지 들어있거든요. 그 사유에 따라서 맨 오른쪽에 보면 자격정지 기준이라고 있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에 따라서 자격정지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3개월짜리를 두 가지를 위반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보면서 가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 개 위반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이해했으면 이것은 이제 공부할 건 없어요. 기준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건 간혹가다 시험 나오기도 나와요. 기준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업무정지 기준, 과태료 기준 엄청 많아요. 사유도 못 외우는데 기준을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기준은 나중에 공부 다 되고 9월 달에나 공부 더 할 거 없으면 보고 더 할 거 있으면 안 봐도 돼요. 그냥 틀려버리면 돼요. 혹시 나오면. 이해됐어요? 예. 근데 그건데, 자, 일단 기준은 나고 이해는 했죠? 그러면 왼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환경? 그러면 그 지금 밑줄 그은 데서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가 뭐겠어요? 지금 밑줄 그은 것 중에서. 그건 시험 내면 누구나 다 맞춰버려요. 아니, 그게 안 나와. 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읽었어도 뭐가 시험 나온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그러니까 옛날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분이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혼자 가서 정독으로 3번을 독파했어. 책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역시나 안 나와. 그랬잖아요.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책을 10번 읽어서 자기 혼자 마음만 뿌듯하지 점수하고 연결되냐고.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세 줄에서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는 두 번째 줄후단 아까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걸 받고 등록 관청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정지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자격정지는 누가 가중강경? 시도지사. 거기다 등록관청 살짝 바뀌어놓으면 맞는 지분이 되잖아요. 그럼 틀려버려요.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즉 처분청에서 가중강경하고 업무정지 좀 이따 나와요.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에서 가중강경합니다. 그럼 공부할 때는 등록관청도 외워놓고 시도지사 외워놨죠. 막 바꿔놓으면 틀려버려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정지는 누가 가중강경한다?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거기를 신경 써야 돼. 2분의 1 가중강경 이건 한 번 읽어놓으면 누구나 안 틀려. 출제자가 그걸 건드리지도 않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동그라미 칠한지 아세요?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칠한 그것을 괜히 그냥 멋있으라고 친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도표 밑에 제목이 뭐예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찾았죠.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 DP 넘기세요.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자, 청색 2번 뭐요? 그리고 양가리 1번이 뭐요? 그래, 절대적 이거 배우고 이거 차례대로 배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절대적 등록 취소를 줄이면 뭐예요? 절취. 예, 절대적 등록 취소를 앞으로 절취 그럼 알아먹어야 돼. 그거 필요적 등록 취소를 줄이면 필요치. 절대적 필요적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재량 취소요, 기속 취소. 그리고 할 수 있다요, 한다요. 다 같은 개념이라고.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봐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주어, 서술어, 동그라미. 등록 관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필요적은 기속이다, 이거네. 필요적. 기속, 저기 지잖아요. 됐어요?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여러분 교재에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요. 가면 갈수록 사유가 늘어나죠. 그죠? 일단은 이해하고 나중에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직 시간 있으니까 서서 해도 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욕심 부리지 말고. 1번 체크하시고 4번 체크하세요. 오늘 2가지씩만 한다 그랬죠? 1번이 아주 중요해요. 4번. 자, 1번이 뭐요? 읽으세요. 개인 개공이 사망. 법인 개공이 해상. 필요적 등록 취소 1번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운 바 있어요? 어디서 개인 개공이 사망하고 해산하면 무슨 사유가 된다고 배운 적이 있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저 앞에서 나왔어. 모르겠으면 앞에서 나왔다래. 103페이지 봐봐요. 103페이지. 맞나 모르겠네. 페이지 수가. 맞네. 실효사유 1번에 보면 청색 1번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 해산이 있어 없어요? 실효사유 내가 3가지 외우랬어요.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 없이. 공부할 것은 없지만 한 달 뒤에 실효사유가 뭐냐 물어보면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동영상 들어봐. 그건 말 내가 했어. 근데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이건 등록 실효사유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근데 1번으로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봐보세요. 왜 앞뒤가 안 맞냐, 봐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근데 1번으로 우리가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실효 사유고 이것도 실효 사유거든요. 그럼 등록 실효는 언제가 돼요?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 취소할 때 없어져?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효력이 없어져 버린데. 취소란 것은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1번으로 취소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효력은 이미 없어졌는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이것은 실효사유도 되면서 취소사유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봐보세요. 아까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라 그랬어요? 거치지 말라 그랬어요? 거치고 나서 취소하라 그랬죠? 근데 이건 성질상 청문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안 거칩니다. 왜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당신 취소할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변명하라 그러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야. 여러분 혹시 등산 가면 그 묘가 있을 수 있죠? 한번 깨워봐, 일어나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질상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2가지 했어요. 실효사유도 되고 취소사유도 된다는 거, 청문 안 거친다. 또 하나. 아까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취소되면. 근데 사망해서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등록증 반납.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해요? 하면 누가 해요? 상속이니? 가족이나? 한다는 입장하고 안 한다는 입장이 나눠지고 있죠? 우리 최종 결론.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사망 신고가 더 나요. 네, 죽기도 바쁘니까. 자,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반납 X고, 해산하면, 이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원래 같이 묶여 다니는데 이건 나눠져. 원래 묶여서 다니잖아요. 이건 나눠진다고. 등록증. 그러면 누가 반납하겠어요? 해산하면? 대표자? 이었던 자. 해산됐으니까 지금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이었던 자, 옛날 대표자가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해요. 종합 다시 정리할게요. 정신없었죠?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취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 시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어 없어? 해산할 때는 있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돼. 끝. 자,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세요.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중 우리 법에서 2번 등록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 등록하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야. 봐줄 수가 없어요. 필치. 원칙? 필치. 끝. 자, TP 넘어가세요. 자, 3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2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그건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 저거하고 맞춰서 적게요. 절대 반대가 상대야. 상대적 등록 취소, 상치. 필요적 반대가 임의적, 임치. 기속 반대가 재량. 할 수 있다. 됐어요? 이건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적이란 말, 상대적이란 말, 재량이란 말, 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주어 서술어 밑줄 보세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줄 청문 동그라미. 그러니까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취소하기 전에 청문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취소하기 전에 청문 거치라 그랬어요? 거치지 말라 그랬어요? 거치고 나서 취소시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상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재량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11가지. 가면 갈수록 사유는 늘어나죠? 그죠?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1번하고 2번 이쪽 오세요. 두 가지 맞게요. 1번이 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달하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치.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록 기준 기억나? 공인중개사 가출 등록 기준 기억나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실 확보하라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기억나? 그거의 등록 기준이야. 그럼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두라 그랬죠? 그럼 무허가 건물에는 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법한 곳에 사무소 뒀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옮겼어.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그런 것이. 예를 든 거예요.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겨버리면 등록 기준 뭐다? 미달. 그럼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읽으세요. 뭐라요? 이중사무소. 줄이면 무슨 사무소?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아까 2번 등록하면 필치라고 했죠? 네. 2개 사무소를 두면 임치야. 개념 잡았어요? 네. 2번 등록하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 사무소를 2개 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 개념 차이가 뭐예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개념. 자, 7번 보세요. 이걸 간혹가다 쉬는 시간에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할 거예요. 이중 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록을 몇 번 했어? 2번 했어요. 등록을 2번 했어요. 여기는 서북구 해놓고 동남구에 또 했다고. 그죠? 그러면 사무소도 2개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건 이중 사무소로 봐야 돼? 이중 등록으로 봐야 돼? 이건 이중 등록이야. 그러면 이중 등록은 반드시 취소야. 둘 다 취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이건 뭐예요? 등록은 몇 번? 서북구에다 한 번 하고 사무소가 몇 개? 이걸 이중사무소야. 그럼 이건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반드시 취소.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개념 잡았어요? 이거 자주 흔들려. 한 바퀴 돌아오면 둘 다 필치야. 여러분 대답하기를. 진짜요. 여러분 선배들 맨날 그랬거든. 맨날 필치. 그게 아니고 이중 등록은 뭐다?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두 가지만 해봐 일단. 자, 3, 4, 5, 6 올 때는 안 한 가지 주로 할 거예요.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등록 취소 관련 행정 절차 나와 있죠? 청문 동그라미.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임치든 필치든 거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단부터. 아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은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몇 줄 등록증 반납. 근데 누구에게 반납해요? 등록권자. 아까 공부했죠? 근데 거기 단서 사유서 객주랑 규정이 있어 없어? 그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록증 반납에 대해서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어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 개공이 해산하면 누가 반납하랬어요? 대표자, 이었던 자. 며칠이네? 7일. 반납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한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 개공이 사망할 때는 그 책에 규정 안 써 있죠?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 여백에다 적어. 개인 개공이 사망. 개인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 X라고.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야 돼. 이것도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면 또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자, 청색 3번 제목이 뭐예요? 자, 주어 서술어 맺어보세요. 등록관청은 명한다 했어요?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말이 재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맺어보세요. 원래 업무정리는 개공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아,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주사무소는 업무정지 안 받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거 맺어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는 많아요? 적어요? 14개만 된 게 아니야. 14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와, 그래서 업무정지 다 나중에 외울 수 있겠어? 그러면 점수 안 나와. 아, 근데 최종 하는 방법은 있어요. 모르면 업무정지 찍자. 그죠? 근데 업무정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나머지 다 외우면 업무정지만 남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찍으면 돼. 나머지 다 외워놓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1번 체크하세요. 13번. 두 가지 할 거예요. 1번하고 13번 두 가지 할 건데 1번이 중요합니다. 자, 1번 읽으세요. (1번) 지문 읽었죠? 네.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하고 보존 통틀어서 고용이란 말 써요. 네. 직원들이 결격 사유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이내 해소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안 하면 이 사장인 개공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뜻이에요. 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파산 선고를 받을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격사유 생겼죠? 그럼 몇 개월 내에 해소시키라? 해소란 말은 해고 플러스 알파야.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해됐어요? 해소시켜라. 안 하면 사장에게 무슨 정지? 업무정지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복습할게요.
복수 그러면 또 긴장되죠? 좋았어요. 자, 그냥 들어봐. 개공 중에서 법인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 임원은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경영진이라 그랬어요. 직원이 아니고, 직원은 또 이 밑에 고용인 또 있고, 고용인 방금 했고.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2개월 이내 해소하라고 기억나요? 안 하면 사장인 법인 개공에게 어떤 제재에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자, 분명히 배웠어. 자,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2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법인 개공이 어떤 제재를 받아요? 등록 취소요. 그렇지. 좋았어요. 등록 취소까지 나왔어. 오, 좋았어요. 거의 압축이 됐어.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배운 것 같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배운 것 같아요? 임의적. 필요적. 둘 중 하나니까. 여기. 임치. 네, 좋았어요. 117페이지 봐봐요. 청색 5번에서 양가로 2번. 청색 5번에서 양가로 2번. 찾았어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밑줄 그어졌어, 안 그었어? 그때 공부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안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들이대야 돼. 안 가르쳐 줬다 그래. 필치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고용인들이, 즉 직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 그럼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법인 개공이 등록이 지지. 필치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시험 점수가 나려면 같은 과목 내에서 앞에 뒤에 다 연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우리 과목은 벌칙까지 연결이 돼야 점수가 나와. 단원별로 해갖고 점수 나오기로 기대하면 큰 오산이야. 그러면 수험생이 이래요. 들을 때는 쉽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들을 때는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까 다 이해가 되지. 그래갖고 점수가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연결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민법하고 우리 과목, 공시법하고 우리 과목끼리도 연결이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가 된 거야. 대충 거기만 끄떡끄떡 해놓고 공부 다 했다고 하면 큰 옷이 아니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수업 받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많이 남지 않아요. 왜? 지금 2월 다 끝나가죠? 아니, 설세면 2월 끝나버려요. 그럼 또 한 바퀴 도면 5월이야. 그러면 또 한 바퀴 돈다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 많이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또 한 바퀴 되면 이제 7월 문제풀이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중시해야 되고, 이해됐어요? 예, 수업 받지 말고 듣고 가서 복습을 하고.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왜냐면 뭐 꼭 100점은 안 맞아도 되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13번 밑줄 보세요. 부칙 6조 2항 중개인을 말하죠? 그러면 중개인 업무 지역은 시도죠? 서북에 들어가면 충남도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건 배웠는데 기억나? 업무 지역 범위 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기억나, 안 나? 업무정지라고 기억 안 나? 예, 이런 현상을 먼기하다, 신기하다. 옛날에 겸업할 때 배웠잖아요. 저기 겸업 어디서 배웠냐면, 자, 거기 배웠네. 자, 146페이지. 밑줄 안 그어졌나? 양가로 3번. 146페이지. 양가로 3번. 업무, 지역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요? 그어졌죠? 봐, 뭐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나중에 한 바퀴 더 돌면 앞에 내용에서 다 건드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잊어먹어서 그러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일단 두 가지만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CO 동그라미 제목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몇 줄 보세요. 읽으면서 몇 줄 읽으세요. 아니 두 줄만 읽어. 어디까지 계속 읽어. 위에 두 줄만 읽었어요? 자, 사유가 두 번째 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린다. 이게 시효거든요.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등록 취소는 시효가 없어요. 등록 취소는 시효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업무정지 하고 있죠? 시효가 있는데 몇 년? 자격 취소도 시효가 없어요. 정지도 시효가 없어요. 지정 취소도 시효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처분 시효가 있는 제도는 오로지 무슨 정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중개인이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죠. 그럼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안 내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3년 지나서 구청장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없다? 그랬다. 그러면 시효가 걸려버려요. 그럼 우리가 시효 걸린 거예요? 관청이 걸린 거예요? 관청에서 시효 걸리는 거야. 그럼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개념 잡았어요? 근데 자격 취소는 시효가 있어 없어? 그럼 아까 우리가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 사유라고 했죠? 양도 대여한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0년 후에 걸리든 15년 후에 걸리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뭐가 또 없다.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 시효가 없으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50년 후에 적발이 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관청에서 걸리는 거예요? 관청에서 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업무정지.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업무정지 기준이 있어요? 자, 첫째 줄 후단부터 밑줄보세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조한 몇 분을 보면서 가중간격? 2분의 1. 가중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시험 나온 것은 뭐라 했어요? 첫째 줄 후단? 등록관청. 거기 동그라미. 업무정지는 가중간격한 사람이 등록관청이고 아까 자격정지는 시도 있어요. 그걸 바꿔서 출제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등록관청이란 걸 신경 써달라. 끝. 자, TP에 넘어가세요. 야, 327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무슨 처분? 지정 취소 있죠? 자, 그래서 첫째 줄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이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 첫째 줄 중간 재량 취소 할 수 있다는 말. 두 번째 곡장 동그라미 곡장. 아까 도표에서 다 한 거예요.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는 말. 재량 취소란 말. 그리고 마지막 제줄 청문 동그라미. 청문 찾았어요? 네. 아까 취소는 다 청문 거치라고 했죠? 네. 예, 도표에서 다 했던 거고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TP 넘기세요. 와, 지정 취소사는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네. 5가지로. 갑자기 기분 좋아졌죠? 예,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오늘 2가지만 한다 그랬죠? 1번 체크하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으로 뭘 받았을 때? 지정. 지정 동그라미.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 받으면 지정 취소. 이거하고 4번 체크하세요. 우리가 거래정보망은 몇 년 이내에 운영하라고 했어요? 1년. 이때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야.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1년. 운영하려면 지정 2가지만 해봐요. 나머지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6번 제목 읽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이건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벌칙합니다. 벌칙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할 거예요. 실무 일부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언제인지 아세요? 설 바로 전날이에요. 설 바로 전날인데, 빨간 날 전날인데 수업을 할 거고, 그때 또 뭐 명절생이라고 준비하실 분 많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혹시 못 나오실 분은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또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테니까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해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